자, 이거 성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저기서 한번 보자고요. 거의 어쨌거나 잘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근거리에서 여기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성능이 아주 뛰어난 건 잡힐 수도 있겠지만, 아, 저기 보인다. 여기 보여, 여기. 저 정도, 저 정도. 쪽으로 보인다.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고. 조금 붙으면 잡혀란 말이에요. 란 말이야, 이렇게. 대신 맨눈으로 아예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전술적 생존의 불피운 방법이라는 얘기야. 어거지로 막 불을 피우면서 연기 엄청 내고 소중한 자원을 다 소비했는데도 불도 못 피우는 그런 것들을 자꾸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빨리 쉽고 빠르게 팔팔 끓잖아. 팔팔 끓는다고. 그리고도 이게 남는단 말이에요. 연료가 남는다고. 이거 끓었어요. 아무튼 이게 또 쓰면 되잖아. 이거 냉각시키고 다음 포장해서 또 다음에 이동하고 나면 불 필요할 때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술적 생존입니다. 장비 없이 생존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때 be prepared. 내가 예상되는 그 작전 환경을 고려해서 내 생존 어떤 교리와 적전술을 좀 대입해서 최선의 도핑 탈출 생존 전략을 만들고 거기에서 전술을 뽑아내고 거기에 장비를 미리 준비해서 작전에 나가는 게 그게 전술적 생존이란 말이에요. 조종사 생존의 방향이라고요. 자, 이렇게 수분 공급, 에너지 공급, 또 바로 먹을 수 있는 초코바, 이거 몇 개만 잘 챙겨 충분하고. 그다음 나 허리가 아파서 오늘 가봐야 되는데, 오늘 자고 가려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되니까, 허리가 왜 이렇게 닿지? 이거는 제티 여러 개 챙겨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당장에 더 필요하지.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냐? 따뜻한 물, 수분 공급, 에너지 공급, 그러면서 추위와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고 도핑이 탈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해두고, 물질 시키시고,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정수 필터와 결합이 가능한 물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빨리 이틀 할 때 물 떠가지고 그냥 이동하면서 먹어야 되고, 물을 또 보관해서 또 중간중간 섭취를 해야지. 거기에서 입대고 있으면 흔적 다 남는다고.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그거 하면서 흔적 다 남는다고. 엎드렸을 때 발자국부터 해서 이렇게 장소를 흐트려버리고 자국을 남긴다고. 빨리 뜨고 이탈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의 차에 소이어 방식으로 다시 개선해서 요청을 해란 말이에요. 그 군에 맞게끔 적합하도록. 요번엔 챙겨 다니기는 하더라고요, 정식 필터. 근데 물주머니가 없으니까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 물 보관을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다음에 또 옮겨갈 거냐고. 뭐 보여주려고 한 거냐면, 비상식량으로 챙겨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수분 공급하고,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이건 상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상처 생겼을 때 위생과 작은 상처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도피미 탈출해서 그게 안 되면 바로 감염으로 갑니다. 특히 이런 오염된 환경이 기본인 작전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잘해야 돼. 위생 관리 잘해야 돼.
저거 시리얼 담아둔 거 그거 보여주려고 시리얼. 생존 물품 중에 이렇게 방수가 되니까 안에 지금 깨끗하게 지금 물건이 보관되잖아, 보호되잖아. 제피와 빗물로 만드는 초코. 이런 것도 이제 엉덩이 젖지 말고 깔아주는 거, 그다음 부먹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이것도 챙겨주면 좋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교관들이 고민을 안 하고 있어. 교리에 대한 부분, 전술적 생존에 대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조종사들, 공군 조종사들의 낙하산에는 따로 이 베스트 말고 따로 별도의 그 생존 킷이 또 있습니다. 그걸 고려했을 때 이런 물품들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거. 시리얼 이렇게 챙겨다닌다고. 이건 실제 전투 상황 생기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시레이션이나 아니면, 다트렉스 같은 경우는 낙하산에 연결되어 있지만 낙하산을 못 챙기고 이탈해 될 수 있어. 바로 적들이 추적으로 따라올 경우에 그때 낙하산 챙길 시간이 있어요. 빨리 나가야지. 이 스바르브 베스트로만 사야지. 그럴 때 아까처럼 내 몸에 비상식량이 있어야 되고, 그냥 충분한 시간을 챙길 수 있다면 별도로 내가 보건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시리얼 챙겼다가, 이거도 그람당, 아까 초코바 같은 게 100g당 한 500칼로리 돼요. 뱀은 얼마? 100g당? 1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뱀 언제 조리하고 요리하고 불 피우고 이런 상황에 불도 제대로 못 피우는데. 그러니까 초코바 하나면 끝나는 건데 왜 자꾸 최악 예상도 준비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 평소에 잘 준비되게 점검해놓고 그런 걸 해야 된다고요. 구워 먹으면 끝나냐. 그다음 바지가 다 젖어서 춥긴 한데 상체가 그래도 안 젖으니까 버텨나가고, 고칼로리 지금 핫초코를 먹으니까 확실히 몸이 확 따뜻해진 게 느껴진단 말이야. 이게 전술적 생존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주변 환경 계속 보면서 상황을 체크하면서 변신하고, 그래서 회복하고 또 밤에 기동하는 게 좋아요. 낮에는 이렇게 충전하고 쉬고 자면서 긴장을 풀지 말고. 그래서 은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비트를 팔 수 없어. 조종사들은 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있는 것도 지형 잘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위장하고 최대한 부피가 작게 만들어서 몸만 보호되게끔 하고, 그다음 이제 이렇게 흔적 없이 불 피우는 방법으로 불 만들어서 하고, 파이어스틸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술 알면 좋으니까 파이어스틸하는 거 제가 뭐 영상을 많이 올린 게 있지만 그와 별도로 또 한번 젖은 환경에서 파이어스틸로 또 불을 최대한 연기 없이 피우는 거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맨땅에 불 피우고 할 상황의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할 만한 장소에서 따로 보여줄게요. 어쨌든 굳이 그런 것까지 가지기 전에 아까 부겸했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방수 성냥과 고체연료 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물 끓일 수 있는 작은 컵 같은 것들도 생존 장비에 넣어줘야 돼요. 그런 거 고민하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종사들이 절전증과 물 끓일 수 있고 정수를 할 수 있는, 또 물 담을 수 있는, 또 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컵, 경량컵을 만들까? 군사 목적에 맞는 게 어떤 형태면 좋을까? 어떤 받침대는 어떤 형태면 기울기면 좋을까? 이걸 고민을 해란 말이에요. 민간에서 해줄 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지금 70년대 생존 기술을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장비도 거의 70년대에서 7, 80년대 수준이에요. 날씨가 추우니까 금방 이게 식어요. 아까 그 뜨겁던 게 지금 금방 식어요. 수분 공급, 에너지 충전, 그 다음에 쉬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불 피우고. 자, 이게 전투적 생존의 기본적 조종사들의 갖출 장비와 전술적인 부분이라 그걸
생활교관들, 특히 생활교육대회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올해는 그런 잘못된 생존교육이 나지 않도록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불 다 썼어요. 이제 더 이상 불 피울 거 없고 떠나야 돼.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불을 피운 것은 어쨌든 흔적이 남는다고요. 그럼 타고 남은 찌꺼기, 재, 그 다음 냄새가 또 남는단 말이에요. 이건 저기, 군견이 만약에 수색견이 따라오면 냄새도 맡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재활용을 다시 포장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또 쓰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여기에 흔적들을 지워줘야 돼요. 자, 이제 아까 사용했던 것들로 그대로 폈던 것들이죠.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냄새, 흔적, 찌꺼기, 쟤들이 남지 않도록 해줘야 이게 전수조 생존 불피우기 마무리란 말이에요. 불만 확 피우고 여러분처럼 흔적 지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게 키우고 흔적, 냄새, 쟤를 남기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여기 온 적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야지. 그게 전수적 생존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관들이 지금 굉장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훈련해야 돼. 더 깊게 고민하면서. 자, 저 쓰고 남은 거 끓일 정도 됐죠. 다음을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게 재활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얘는 타가지고 재활용이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네. 조금 이렇게 하면 불이 붙는단 말이죠. 이게 훨씬 이게 7,000원입니다. 7,000원. 이거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화력이 좀 좋아야 돼. 그러려면 프라이스 아까 그 작은 양으로 안 된단 말이야. 한번 쓰면 처음에는 불이 잡았죠. 두 번째 그건 참 타면서 많이 증발도 날라가고 휘발성이 많이 날라가가지고 잔여 찌꺼기가 남은 이거는 별로 알코올이 많이 안 남아있어. 그래서 불 붙이기 쉽지 않은 거. 화력이 좀 커야 돼. 근데 방응 성량은 가능하단 말이죠. 그 다음 마그네슘 파이스타트보다 파이스틸 양 많은 거 그걸로 하면 분단 말이에요. 양이 불꽃 양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마그네슘 파이스타트는 이제는 세대 교체 대상인데 아직도 그 60년대 쓰던 걸 지금도 쓰고 있어요. 내가 현역 때도 썼던 거고 지금도 쓰고 있고. 근데 이거 개량해라고 제가 매뉴얼 만들 때도 지금 너무 장비가 오래된 거 여기에 전수를 맞추려니 정사들의 생존 위협이 더 커진다. 일단 여기 있는 거 안에서 이 조끼 안에 있는 걸로 일단은 활용 방법 알려주고 이걸 가르치더라도 나중에는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라고 했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지. 공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최근 영상도 봤단 말이에요. 공군 작년에 훈련하던 거 또 올렸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전술적 발전이 전혀 없고 장비적 발전도 딱 하나 얼굴 이거 가리는 마스크 하나 생긴 거 위장 크림 대신. 근데 그것도 다 보급이 안 되고 위장력이 떨어지고 전투 못 쓰고 다니고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동하기 위해서 요거 가지고 모아옵니다. 파이어스틸 챙기바에 차라리 방수 성냥과 방수 케이스를 같이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정리를 반드시 붙여주고 그리고 차라리 고체 연료를 여러 개 챙겨주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전술적으로. 왜? 정사들 훈련을 자주 안 하니까. 그게 이런 파이어 스타트 하나 갖다 준 거는 낫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형태 말고 그냥 파이어스틸도 백업으로 주고 그것도 가르치긴 해야 돼요. 불쏘시개라든 관소를 활용한 거, 그거 교육하는 거 의미는 있지나, 그게 자꾸 주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이런 거 연기 나지 않고 쉽게 빠르게 불 피울 수 있는, 그거를 주력을 해줘야 돼요. 아까 이거 하나 벌써 물 끓여 먹고 난 체력 회복하고, 체온도 회복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습하더라도 연기 하나 안 나오면서 불이 지금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런, 상대적으로 마른 걸 갖다 올렸다 칩시다.
연기 펄펄 나오고, 이게 그래 있으니까 지금 건조하다면서 그러지. 이거조차 없다 그러면 여러분 파이스트로 보니까 다 완전 초짜들이에요. 절대 불 못 펴요. 여러분들 패드스틱 만드는 기술도 안 가르쳤더만. 패드스틱도 못 만들면 불 못 펴요. 관솔을 어디 쉽게 다고 해. 건조돼서 얘를 말리면서 태울 수 있는 열량이 나오잖아. 아까 이 고체올리 정도만 되죠. 이거? 어쨌든 이거 하나로 불 계속 튀어나가는 시각기는 될 수 있단 말이야. 일단 파이스트라는 건 다음이지가 좀 더 안전하고 검증된 장소에서 보여주겠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걸려서. 그럴 때 반대로 뒤집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또 자, 또 모아서 자, 이제 보일 만큼 마그네슘 가루가 모아졌죠? 자, 여기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파이스티를 새로 서는 부분을 식혀주는 겁니다. 와, 이거 알코올 고체 올렸으니까 물 끓여 먹고 남는 것도 불도 피울 수 있어. 근데 이제 연기가 이렇게 나잖아요. 요것만 채우면 되고. 이 젖은 거 나머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설픈 그 기술로 부식기 만들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막 굵은까지 다 갖고 오고 막 하던데, 그럼 무조건 들키는 거 지금 연기가 나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연기가 이렇게 난다고. 다행히 지금 화력소 아래쪽에 있으니까 나무 타고 올라가면서 또 나뭇잎에 걸리면서 가지에 걸리면서 타고 가면서 흩어져서 잘 안 보이지만, 양이 많아지면 무조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교관들 자체가 일단 전술적 생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조종사들한테 검증된 걸 가르치고, 효과적인 장비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자꾸 쌍팔년도 장비와 쌍팔년도 전술 개념을 가지고 계속 지금 현대 전장에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불시기 고치열로 하나만 잘 챙겨도 정말 쉬운 그런 전술적인 불피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젖은 게 지금 건조되면서 타죠. 오케이. 그런 식이다 이거예요. 활용은 그렇게 한다 이거. 허리 아파서 안 되겠다. 오늘 빨리 들어가야 되겠어. 치료 병원 가야 되겠다. 6 days behind enemy lines. 이게 보스니아 내전에서 추락했던 F-16 조종사의 스토리가 담겨진 타이틀입니다. 자, 이분이 그때 당시 추락했던 조종사입니다. 6일 만에 적진에서 SERE를 통해 가지고 생존했던 그분인데, 이분이 이제 CNN 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처음 접했던 것은 당시 영화였습니다. 영화. 이 Behind Enemy Lines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Enemy Line, 이렇게 Enemy Lines, Enemy Lines라는 이름으로 극장에 나왔던, 그때 제가 현역이었단 말이죠. 당시 현역이기 때문에 또 관련도 있었고 또 이런,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이게 영화적 요소 좀 강하죠. 이때 나왔던 그 적의 캐릭터, 추적자죠. 추적자 캐릭터가 워낙 강인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이게 GTA 4인가요? 게임에서도 캐릭터로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당시에는 액션 영화로 많이 부각됐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야, 진짜 추락한다면 이런 전문적 훈련된 추적자가
전문 추적팀을 꾸려서 나를 쫓아오겠거나 이런 것들. 그럼 그럴 때 어떤 식의 도피 및 탈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은가? 그때 필요한 장비들은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거기 보면 또 가장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냐면 추적자를 피해가지고 시신들 어떻게 보면 학살했던 그 구덩이에 시체를 덮고 그러니까 시체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위장을 한 거죠. 그래서 회피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낙하산이 추락하기 전에 이미 추격대가 쫓아오는 걸 봤기 때문에 뭐 낙하산이 땅에 착지하자마자 바로 이탈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탈해서 근처에 있는 숲에 가서 얼굴 흙 묻히고 위장을 했던 그 모습을 좀 영화적으로 좀 과장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거나 저는 굉장히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실제 상황에서 저렇게 해서 빨리 내 어떤 그 형태와 그다음 내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으면 잡힐 수 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강한 영감을 줬던 그때 그 장면입니다. 자, 요거는 구출되고 나온 뒤에 이제 타임즈의 표지로 실린 모습인데 그만큼 당시에는 이 오그레디 대위의 이 초전한 생존, 그다음 그 과정 자체에서 그 스토리들이 많은 이제 그 미국인들한테는 큰 용기도 줬고 군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SRE 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굉장히 큰 홍보 효과를 가졌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타임즈에 실리고 또 여러 매체에서 다뤄진 게 나옵니다. 자, 이 당시 상황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95년 6월 2일에 보스니아 내전이 있는 그 지역에 정찰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오그레디 대위가. 그래서 그 정찰 임무를 파트너와 함께 F-16 같은 경우는 단독 비행이기 때문에 두 대가 이렇게 출격을 해요. 그래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가 SA-6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를 당합니다. 그리고 두 대 중에 한 대 격추당했던 이 오그레디 대위만 적지에 비하인드 에니미 라인스에 이제 떨어져서 이제 생존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오그레디 대위의 당시 격추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묘사한 내용을 쭉 정리해 보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본인이 낙하산으로 비상 탈출했을 당시부터 이 낙하산 색상 자체가 흰색, 녹색, 주황색 이렇게 신성이 좋은 색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미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낙하산이 이미 펼쳐져서 떨어질 때마다 이미 보이는 겁니다. 실제 낙하산이 이런 색상이에요. 이런 색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천에서 요 사진은 우리나라 사천에서 훈련기 두 대가 이제 충돌해서 비상 탈출한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신색이 굉장히 좋죠. 녹색, 주황색, 흰색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보시면 주황색, 녹색, 흰색. 그러니까 산에서나 해상에서나 야지에서나 어디에서나 굉장히 쉽게 눈에 띄는 그런 색상을 가진 게 이 지금 현재 낙하산의 특징입니다. 이 반대로 딱 얘기하면 굉장히 불리한 거죠. 은폐와 은신할 때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근데 현 조종사들이 이걸 가지고 쉘터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게 벌써 이제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피 및 탈출에서 상당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노출 장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존성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이게 일반 평시라든가 아군 지역에서 눈에 잘 띄겠지만 이게 적지 상황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최악의 이 시인성을 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오그레디 대위 같은 경우도 딱 탈출하고 나서 주변에 벌써 이 중군사 군인들 뭐 여기 표현은 해석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세르비아 군들이 벌써 추격대를 꾸려서 오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탈출할 때. 그래서 뭐 낙하산 챙길 여유도 없이 바로 이탈했다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숲으로. 그리고 내가 이미 어느 방향으로 탈출해야 될지 공중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은 그렇게 발생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훈련한 것처럼 낙하산도 다 챙기고 장비도 다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역이 상대적으로 좁고 밀집도가 높은 곳은 더더욱이나
이 탈출 시작하는 그 타이밍 자체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냥 현 복장 내에서 그냥 바로 이탈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사례가 이제 오그레디의 당시 탈출 사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자, 오그레디의 이제 생존 전략을 보면 미 공군에서 SERE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 훈련을 토대로 해서 당시 상황에 본인이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식 생존 전략을 적용해서 생존했습니다. 그때 이제 5가지 요소로 생존의 포인트가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철저하게 은신했다는 얘기예요. 낙하산을 숨기고 장비를 챙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추적자가 바로 따라붙어서, 그래서 바로 숲으로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본인 얼굴에 흙을 묻히고, 그다음 머리 부분에 본인의 장갑을 올려서 그 윤곽선을 깨버린 거죠. 윤곽선을 깨서 은신을 했고, 그리고 실제 그 6m 지점까지 저기 가까이 왔는데 못 찾았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숨바꼭질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이 장소에 있는 거 알지만 철저하게 본인의 흔적을 지우게 되면 바로 옆에 지나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곳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식수가 중요한데, 식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바이벌 킷의 스폰지로 식수를 이제 확보하는데, 비를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짜서 플라스틱 백이 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더라고요. 조종사 제가 있을 때도 썼는 그 둘둘 많은 형태의 그 플라스틱 백에 저장해서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참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수 필터와 정수 필터를 연결할 수 있는 주머니를 이렇게 세트로 해준 게 좋습니다. 지금 옛날 장비를 가졌지만 지금은 개선시켜야죠. 어쨌거나 이렇게 비를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또 다시 수온을 찾지 못하더라도 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 식수 확보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생존했다는 겁니다. 왜? 물이 없으면 3일 이상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식량, 배는 고프죠. 근데 사실 생존에서 식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안 먹어도 거의 3주 버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이고, 도피 및 탈출을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에너지가 분명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때 이제 본인이 실제적으로 구할 수 있었던 식량은 풀, 우리 치면 이제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물들 같은 거죠. 그다음 곤충들 잡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생존입니다. 도피 중에 저기 추적해는 과정 중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요 정도 수준이란 거예요. 식물과 곤충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뭐 토끼, 닭,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덫을 놓는다? 너무 그럴 여유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술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서바이벌 킷 안에 이미 언급했던 비상 식량 개념의 휴대성이 좋고 가볍고 물 없이 먹을 수 있는 고열량의 그런 식품들로 대체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란 말이죠. 그 다음 무전 사용은 최소만 했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전에서 추락하자마자 무전기를 켜서 바로 구조 요청하니까 적들이 오히려 그걸 감청해가지고 매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헬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종사도 잡고 그 구조 헬기도 같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만 쓰는 거. 그다음 그것도 추락하자마자 바로 구조 요청한 게 아니라 더 안전한 것을 대피해서 적의 어떤 그 감청 위험이 상대적으로 없을 거라 생각한 시간대에 그때 잠깐 켜서 필수적인 때만 썼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필수적인 통신만 해서 다행히 아군과 접촉이 된 겁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전술적으로 배울 부분이죠. 그다음 이제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를 가지고, 종교에 대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 가족에 대한 그 강한 사랑, 돌아가겠다는 그런 그 강인한 의지를 다졌던 것이 굉장히 큰 생존에 또 힌트가 됐고 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 공군에서는 이렇게 SERE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육군에서도 가리키고 있어요. 육군 항공대에서도. 또 해군도 자체적으로 SERE 학교에서 또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건 여기입니다. SERE 자체가 도피 및 탈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다시 SERE가 서바이벌, 이베이전, 그다음 레지스턴스, 그다음 이스케이프인데, 서바이벌은 말 그대로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술들. 이베이전 뭡니까? 탈출, 도피라고 해요. 도피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도피. 적을 회피해서 이동하는 그 과정 중에서 필요한 몸을 숨기고, 그다음 추적을 회피하는 기술들, 그다음 적을 최대한 우회해서 가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이베이션이고,
레지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레지스탕스라고 그러죠. 저항군 말 그대로 저기 잡혔을 때 뭐 기본적인 어떤 이름과 뭐 군번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죠. 묵비권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 저게 고물에 대항하는 와 이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기술들이 저항이고 탈출은 포로 상태에서 만약에 탈출하는 경우 그때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SER에서 이렇게 묶어서 가리킵니다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생존과 회피에 대한 부분이죠. 저항과 탈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비중적인 부분, 그다음 또 보안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많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SRE는 조종사뿐만 아니라 일반 군 보병들 꼭 보병뿐만 아니라 전군이 기본적인 SRE 중에 S와 E 정도는 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건 삶에서도 또 중요한 생존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계속 확대 그다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군들은 SRE까지 전부 다 마스터를 해야지 실제 이번에 생존수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중에 S와 E 부분에 대한 전술과 그다음 교리, 그다음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지금 상태는 상당히 취약해요. 상당히 취약합니다. 요게 제가 그 CNN 그 인터뷰 중에 발췌한 내용인데 6m가 아니고 6피트네요. 겨우 1.8m까지 이제 접근했다는 겁니다. 1.8m까지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코앞까지 왔는데 은폐와 은실을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존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낙하산에 떨어지자마자 낙하대를 뜯어내고 이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낙하산은 뜯어내지 않았는데 생존장 몇 개만 움켜쥐고 숲으로 바로 달려가서 바로 숲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흙을 묻히고 장갑을 머리에 올려서 윤곽선을 깨고 그 상태에서 적들이 바로 추적에 따라왔기 때문에 거의 2m, 1.8m, 6피트까지 접근했는데 못 찾았다는 겁니다. 이만큼 은폐, 은신에 관련된 기술은 도피 및 탈출, 특히 서바이벌, 그다음 이베이션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근데 여러분 거기도 막 노출시키고 있어. 얼굴도 위장도 막 대충 하고 또 쉽게 지어졌는데 빨리 그것을 복구를 안 시키고 막 훈련하고 뭐 쉘터 이런 거 만들 때 신성이 굉장히 높은 낙하산으로 막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수정해야 됩니다. 그다음 뭐 헬기가 막 추적해 온 거예요. 헬기가 당연하죠. 수색대 헬기가 또 떠 있는데 그게 조종사의 얼굴이 보일 정도로 근접했는데도 반대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들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밤에만 이동해요. 밤에만. 지금은 이제 그 감시 장비들이 더 뛰어나겠죠. 북한의 어떤 감시 장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입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당시에는 감시 장비가 세르비아군 같은 경우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낮에는 쉬고 체력을 회복하고 준비하고 탈출 계획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다음 밤에 이동한 거죠. 이동하면서 중간중간 무전기를 켜서 이제 아군과의 교신을 계속 시도했고 그다음 개미 먹었네. 개미와 식물. 그다음 비상배낭에 있던 그 서바이벌 킷을 얘기합니다. 서바이벌 베스트 안에 있던 그거 가지고 그다음 저장했던 스폰지로 짜서 물주머니에 담았던 걸로 비적신 걸로 그걸 먹고 그다음 이제 흠뻑 젖어버려. 비가 오니까 당연히 방수가 안 되니까 젖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체온증 위험이 있었고 그다음 차가운 물에 계속 발이 노출되니까 참모족이 생겼고 다행히 여섯째 날 비행 경로상에 날아가는 이제 항공기와 교신을 한 거예요. 예측되는 그 비행 경로상까지 가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비행기가 날아갈 때 딱 켜가지고 교신을 성공해서 결국 이제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복귀를 한 모습입니다. 이분이 책을 2권 썼어요. 배셔 5.2 요게 이제 본인의 그 콜사인 같아요. 그거 그다음 Return with Honor 이게 이제 SERE 학교의 거의 대부분 모토죠. Return with Honor 아마 그 제목으로 이제 2권을 썼던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도 이 강연 같은 것도 하시고 또 이런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 사격 훈련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현재 보면 이 개인 방어 어떤 무기가 좀 취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육군항공은 권총이 있고, 그러면 권총이 있다 그러면 권총으로 대응 사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격수 훈련은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돼요. 근데 공구는 없어요. 공구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땐 GAU5A라는 그 조립식 그러니까 분해 결합 가능한 3단 분리가 가능한 M4 있습니다. 그런 것 도입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권총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거나 무기가 있다면 무기를 잘 다루는 방법도 생존 기술에 포함시켜놔야 돼요. 그게 서바이벌 쪽에 특화시켜놔야 됩니다. 서바이벌 기술 중에 바로 불도 피우고 체온 유지하고 뭐 음식 구하는 그런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바로 이런 무기를 잘 다루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화기의 어떤 활용성과 그다음 대응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이 돼줘야지 서바이벌에 대한 그 카테고리가 좀 더 실용적이 되는 거, 실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오그레디 대위의 그 생존 데이터를 가지고 SER이 그 교육에 많이 훈련에 반영하고 다시 수정하고 했답니다. 그게 또 오늘의 또 현대 미 공군이나 해군, 육군의 또 교리에 반영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6, 70년대 수준의 장비와 그다음 그 전술 교리를 반복하고 있고 그냥 당장 잡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어떤 생존 기술을 당연하듯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오그레디 대위의 생존 기술을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사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제가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으로 오그레디 같은 경우는 생존했기 때문에 참조를 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서바이벌 파트에 보강해 줘야 돼요. 한 요 정도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조영사의 필수 몸에 갖춰야 될 별도의 그 서바이벌 그 시트 킷 말고 낙하산 그 밑에 달려 있는 또 비상 서바이벌 킷 말고 몸 가까이 있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서바이벌 킷. 왜냐하면 오그레디에도 못 챙겨 나갔죠. 바로 쫓아왔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몸에 지닐 수 있는 서바이벌 베스트 안에는 바로 이런 장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챙겨두면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식수, 식량, 보험, 불, 뭐 도구 쭉 해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서바이벌 베스트에 넣을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 제가 추천한 거는 포트엑스 801, 인젠 이런 것들 지도에 의존할 게 아니고 이런 전문 장비들을 같이 챙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현대화해야 됩니다. 그다음 조영사라면 충분히 여러분 급여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생존성을 위해서도 이게 정식 지급이 안 된다 그러면 아니면 지급될 때까지 이런 장비들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됩니다. 스스로의 생존을 확보를 위해서. 그다음 추가적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건 요 정도 지병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먹는 약 같은 것도 전시 상황에 이미 그런 거 다 챙길 수 있는 준비해야죠. 챙기고 그걸 다시 스바이벌 베스트에 넣어서 이런 그 기본적인 응급처치와 별도로 개인의 먹고 있는 약도 챙겨가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많아도 본인이 뭐 다른 병이 있다 그러면 그 약을 먹지 않아서 생존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라 이거죠. 그것도 반증해 주라고 교육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서바이벌에서는 이 단순 체력 싸움이 아닙니다. 거기다 심리와 전술적인 어떤 판단 능력까지 같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다음 작은 실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훈련에서 내 위치 노출, 소음을 많이 만들고 신성을 높이고 연기를 피워서 그냥 내 위치가 바로 발각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가리키고 빛을 많이 내는 그런 불 피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리킬 게 아니고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무리하게 움직인 것보다 쉴 때와 걸을 때를 잘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 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챙겨 다닐 수 있을까. 그 다음 그 불충분한 위장 전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 위장이 충분히 안 돼 있어요. 오그레디가 처음에 생겨났던 게 뭡니까? 2m 가까이 1.8m 즉 6피트 가까이 왔는데도 안 들켰던 이유는 철저한 위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면 대책 없이 그냥 다 노출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장비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완할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다음 불을 너무 쉽게 피우고 불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서 키운단 말이에요. 불은 절대 죽기 직전까지 피우면 안 되는 게 불입니다. 오그레디는 불 안 피웠어요. 왜냐면 불 피우면 바로 들키니까. 바로 코앞까지 따라오는데 거기 불을 어떻게 키우냐고요. 아까 좀 저추원적 위험이 있더라도 최대한 자기가 가진 장비로 버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불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불이 가지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아까 영상 언급했던
그런 7가지 그 위험 요소들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전혀 염두를 안 하고 그냥 막 뭐 캠파이어 하듯이 막 불 피우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위치 노출과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위치까지 같이 노출되는 위험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불 피우기는 최악의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고, 불 피울 때는 아까 위험 요소 7가지 정도를 고려하고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과 기술을 이용해서 연기를 최소화해서 피워야 됩니다. 그러나 작은 부상일 때 바로 대응해야 돼요. 작은 상처 생겼을 때 바로 감염으로 가버릴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런 도핑 탈출하는 그런 위생적이 못한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작은 상처 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응급처치 킷은 반드시 서바이벌 베스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항상 적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적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조금 오히려 나보다 더 훈련된, 아까 그 영화에서 나왔던 전문 추적자가 껴있을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아예 러시아나 이쪽에서 특수부대들이 완전히 실전을 지금 경험하고 온단 말이죠. 그런 애들이 투입됐을 경우에 여부를 잡는 건 그냥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감시 장비를 만약에 좋은 걸 도입했다 그러면 러시아로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생존 방법으로는 절대 탈출을 도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전투 상황과 전장 상황, 그다음 적 장비, 적의 어떤 능력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장과 흔적 지우기, 그다음 기동 계획도 잘 짜야 돼.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건 뭐 노출되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그냥 일직선으로 남쪽으로 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저기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하면서 그렇게 해서 기동을 해야 돼요. 단순 이동이 아니고 기동입니다. 그다음 그 중에 중간중간 은폐하면서 다시 체력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기동하고, 이런 방법으로 전술적 기동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 진짜 필요한 10가지 정도만 딱 뽑아가지고 요것만 가지고도 생존하고 도피 및 탈출할 수 있는 훈련을 해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오그레이드에도 모든 장비를 다 못 챙겼죠. 서바이벌 킷 안에 최소 이 10가지 장비를 축소시켜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악취원 상황이든, 그다음 응급처치 상황이든, 기타 여러분들 뭐 배고픔 상황이든 아니면 갈증 상황이든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생존의 우선순위와 카테고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다시 엄선해서 그거 중심으로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 물을 항상 획득할 때 저장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멘탈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고, 작은 상처 관리의 중요성. 특히 손톱 같은 것들, 이거 긴 상태에서 상처 나잖아요. 이거 곰습니다. 그럼 또 감염 시작돼요. 그리고 장갑 끼지 않고 땅을 파거나 도구 만들고 이동한 넘어지고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생존에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 작은 상처가.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교육을 해서 핵심적으로 방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다음 북한이 뭐 제대로 하겠어? 그럼 과신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다음 자연의 변화, 특히 악천후에 대한 부분, 때로는 자연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 중심으로 잘 가르쳐야만이 조종사 생활 훈련의 실전성이 높아집니다.